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갖고 나오셨어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곧 또 3.1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죠. 네, 이 시기에 함께 보실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입니다. 영화 호조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조 소개합니다. 저희들이 실은 지난주에 이 감독님과 배급사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좀 제작기 이런 걸 좀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 리뷰해 주시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조 감독 누구신가요? 네, 권형만 감독님 지난주 함께 방송에서 인터뷰하셨는데요. 네. 1990년에 KBS에 입사해서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2012년 어간에 좀 신앙적인 회심을 경험을 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고 그때부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큐가 이제 KBS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고 또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좀 한국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 주기철 목사를 다룬 일사가고라는 작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호조에 등장하는 인물 손정도 목사를 다룬 걸레성자라는 작품, 그리고 조선 최초의 목사 김창식의 인생을 다룬 뮤지컬 다큐 머슴 바울 김창식 뭐 이런 작품까지 한국 근대사의 근현대사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집중을 해서 좀 다큐와 영화로 제작해 오시는 감독이고요. 또 KBS 퇴사 이후에 권필름이라는 기독교 전문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을 하고 또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미리 우리 감독님을 만나봤는데 네. 그 시사 다큐 프로그램을 너무 본인이 오래 제작을 해서 굉장히 피폐했다고 해요. 마음이 이제 고발하는 프로를 많이 만들다 보니 좀 어려웠는데 우리 아내분의 어떤 기도로 본인이 회심을 하였다 해서 그때부터 이런 제작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권필름의 권영만 감독이 연출한 영화 호조 줄거리를 제가 갈무리해드립니다. (120년) 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단체 신민회와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결성한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과 독립을 넘어 동포들의 이상촌 건설을 꿈꾸다 일제 고문으로 끝내 49세에 순직한 손정도 목사님의 삶과 투쟁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독립투사 안창호와 나라의 꼴이 기가 막히니 나는 걸레가 되겠소라며 민족의 걸레를 자처한 손정도 목사님은 대립을 하다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섭니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헌장을 선포하는 등 활약을 하지만 임정의 분열로 두 사람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뮤지컬 영화 호조였습니다. 자, 영화 호조 줄거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영화적인 배경을 또 이게 역사적도 사실이니까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경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영화 호조는 일제감정기 안창호 선생과 또 손정도 목사가 함께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이룩한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권영만 감독은 2019년 걸레성자 손정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창호 선생의 생일을 기념해서 손정도 목사와 함께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함께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제 영화 포스터와 또 영화의 중요한 이미지가 되기도 하죠. 생일 기념 사진을 같이 찍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나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좀 나이 차이도 나 보이더라고요. 네, 사진에서. 영화에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5살 정도 차이가 5살 나는 차이군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 분이 이제 고향도 같고 또 같이 열렬히 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고 특히 신앙적으로 깊이 교감했던 아주 의형제 같은 사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 무슨 굉장한 이야기가 있겠다라는 것에서 영화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1881년에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손정도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또 존경받는 목사이자 또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도 활동을 하였고 또 이 시절 대부분의 또 가정이 그러했듯이 유교 집안이었는데 1902년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평양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전도로 인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길로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그런 일화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길에 하나님을 만났군요. 네. 1910년 만주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요. 이때 이제 안창호, 김구, 이승만 등이 조직한 신민회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독립운동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안창호 선생과도 각별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감리교 최초 교회인 정동교회, 지금의 정동제일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담임으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2,3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킨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설교에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였고 이 설교를 듣고 감동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 이런 중요한 일화도 있습니다. 영화에도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전 주석이 투옥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를 구해준 것도 이 손정도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손정도 목사가 북한 모두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죠. 이 정동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향한 곳은 혈혈단신, 독립운동의 험난한 길인데요. 이 독립운동 중에 그의 역할은 주로 자금 조달책이었고 또 조직망의 어떤 가동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호조라고 불리는 이상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영화 제목이죠. 네, 맞습니다. 이 호조, 서로 돕는다 이런 뜻으로 소개가 되는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독립운동가 신민회 회원들이 국외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또 독립군을 창설한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또 그 일환에서 이 손정도 목사가 북만주 길림 지역에 땅을 매입하고 동포들이 식량난을 해소하고 또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촌을 건설해서 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처로 삼겠다라는 꿈을 품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이제 이후에 좀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49세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제목 호조는 이제 서로 돕는다 그런 뜻이군요. 영화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이 진짜 얼마나 또 고단하고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얼마나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걸 좀 이기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저 권영만 감독님이 이제 앞에 저희가 시사 다큐 많이 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요번에 요런 영화 또 뮤지컬 요 영화 이제 뮤지컬 영화입니다만 요런 작품을 처음 제작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늘 배우면서 찍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작비가 뭐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늘 배우면서 찍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던데 영화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악들이 되게 좋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좀 뭔가 일관성이 있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 스타일도 그렇고 영화의 어떤 화면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쭉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작품이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올해 이제 광복 80주년이라 의미가 있다 하셨는데요. 영화적 해석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로 제작이 된 것이 저는 또 좋은 시도였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또 영화가 아무래도 기독교 영화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한국 예술 영화 시장에서 또 예산 조달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좀 오히려 좀 타개하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써도 뭔가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채택했다는 것이 되게 영리한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네. 그래서 영화적 어떤 만듦새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뮤지컬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떤 비주얼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이제 잘 커버를 하면서도 또 전반적으로 준수한 만듦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좀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화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또 어색하지 않고 좋게 좀 받아들여졌던 지점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제작진 인터뷰를 좀 들어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젊은 관객들에게 손정도 목사와 안창호 선생의 이 독립운동을 비롯한 또 우리 선조들의 뜻깊은 희생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했다라는 그 선택이 또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화 또는 또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좀 어두운 배경이 많고 네. 좀 그런 상황을 또 많이 표현하다 보니 좀 많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뮤지컬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감독이 직접 하기도 했는데 뮤지컬들이 보면 앙상블이라고 하죠. 여러 명이 이렇게 화음을 맞추면서 부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 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끝까지 쫓아오는 그 일본 순사의 역할과 또 이 손전도 목사를 맡은 배우분의 두 사람의 이 어떤 하모니 대결의 어떤 하모니가 되게 레미제라블의 그 두 사람이죠. 장발장과 누구죠? 쫓아오는 그 형사인가요? 네, 그 장군, 그 경찰 그 두 사람의 어떤 대립 구도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서 그런 것도 좀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좀 어떤 좀 감동을 저희들이 좀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가 사회적인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그런 계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점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고 또 강조되어 있다라는 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동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로서 이 사회적 행동의 천병에 서 있었던 안창호 선생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서 영혼구원과 신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손정도 목사 두 분이 모두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사랑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염원이 가득 심기어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영화에서 잘 표현됐듯이 안창호 선생이 손정도 목사에게 우리에게 투사가 필요한 것이지 얼굴 하얀 도련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처음에는 혹평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배우분이 좀 그죠? 뽀얗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손정도 목사가 신앙의 이름으로 찾아낸 결론이 그리스도인이 그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것으로 사랑과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고통에 처했을 때 함께 그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싸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결단으로 독립운동에까지 투신하게 되는 그런 결의를 보게 되는 지점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정도 목사와 안창호 선생 두 사람이 이 한반도가 제국의 압제와 폭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그런 이상사회가 되는 것을 같이 염원하면서 지난한 이 운동에 투신을 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어서 깊은 감동이 다가오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뮤지컬 영화이다 보니 그 조연 배우들이 이제 노래 부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제작비가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부르고 또 따로 녹음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연을 맡은 우리 배우 손정도 목사님 역은 이제 뮤지컬 배우 최민우 씨가 또 안창호 역은 장정식 배우가 맡았는데 두 분의 그 음색이 이렇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네, 되게 조화롭게 다가왔고 한 분은 고음, 한 분은 약간의 중저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민우 배우님은 지금 그 뮤지컬계에서는 좀 팬층이 있고요. 네네. 우리 장정식 배우님은 또 중후한 연기를 펼치는 네.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얼굴이 좀 낯이 익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배역에 어울리는 그런 페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조연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손정도 목사님의 아내죠. 네, 그분은 이제 연기가 처음이라고 해요. 아, 네. 근데 또 오디션을 통과해서 또 네.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의 이 땀과 노력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사모님이라고 맞다고 합니다. 네. 들었던 그래서 그 목사 사모님의 그런 어떤 인품을 잘 표현했다 뭐 이런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영화 호조 3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주님의 영상 저희들이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광복 80주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삶을 바쳤던 이 선조들의 이야기가 오늘 같은 이런 시기에 소개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광복이 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네. 상식이 무너진 그런 정치 지도자의 심판을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제국주의와 자본 권력의 폭압 속에서 참 평화와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고 참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염원했던 진정한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낙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손정도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로 가는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영화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손정도 목사님이 보여주신 걸레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단이 되기보다 걸레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이를 섬긴다 그런 어떤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또 교회가 좀 오늘날 기득권으로 또 평가되고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의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그런 정죄하는 공간으로 자칫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또 정동제일교회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믿음의 또 본이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했던 휘장을 걷어버리면서 이 당시의 어떤 신분과 귀천에 대한 모습들을 타파하면서 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우리 주변에 좀 차별받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에 또 3.1절을 기념을 하면서 가족분들이 함께 또 극장에서 함께 관람하시고 또 대화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영화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호조 소개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기독 영화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기독 영화였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기독 영화가 극장에 걸리면 좀 많이 봐주셔야 또 다음 제작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네. 예, 우리 저 권영만 감독께서도 좀 이 영화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제작되길 바란다 이런 희망을 밝히셨는데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보시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봉 직후 아마 첫 주차가 좀 아마 스코어가 중요할 거라 네. 그때 극장에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극장을 찾아서 이 제작에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2일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 오늘은 호조 소개했습니다. 사무국장님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